최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손질 논의. 2026년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 숫자가 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55세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그 해의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 구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7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는다면 공제 후 약 180만 원이 남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70%인 약 126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제 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3천만 원의 4%는 연 12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반영 126만 원 더하기 금융재산 환산 10만 원은 약 136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 5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공제 후 1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4%는 연 520만 원입니다. 월 약 4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입니다. 서울 기준 기본재산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액 공제 후 약 2억 6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4%는 연 1,040만 원입니다. 월 약 86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즉, 자산 상승은 환산 금액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산 구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감액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한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차등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수급액은 줄어듭니다.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 수준입니다. 전액 수급 구간과 감액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단순히 받는다 못 받는다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 합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구조입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계상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직영연금 수급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왜 70% 기준 손질 논의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예산은 23조 원을 넘었습니다. 장기 추계에서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의는 지급 대상 범위를 좁힐 것인지 차등 구조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숫자를 계산해 보는 것. 복지로 모의 계산을 활용하십시오. 금융재산 규모를 적어보십시오.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합산 여부를 반영하십시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연 4% 환산, 근로소득 70% 반영. 이 5가지 구조를 이해하면 정책 논의가 어떻게 바뀌어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하위 70%.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연 4% 환산. 이 구조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연금 준비, 우리뉴스가 옆에서 함께 가겠습니다.